중소, 중견기업을 응원합니다. 이런저런 교육 담당자의 요청이라든지 내부적인 요청, 상사겠죠? 상사 요청으로 어쨌든 교재도 만들었고 어떤 식으로 전달할지 설계도 다 했는데 막상 사람들 앞에 나오게 되면 약간 뒤죽박죽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반대로 교육을 설계를 하거나 어떤 준비를 하거나 할 때도 내가 어떤 식으로 전달하면 좋을지 어떤 스킬을 어떻게 써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그 설계하는 게 또 편해지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직한 성인학습을 위한 4개의 키워드. 재미. 여기서의 재미는 무엇일까요? 강사가 개그감이 있는가? 강사가 쓰는 동영상이 재밌는 건가? 이런 재미도 있겠지만 새로운 것에 대한 학습을 하는 것에 대한 재미. 이걸 배우게 되면 어떤 것들은 불안했는데 이런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어 라는 것도 재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미에 대한 폭을 너무 좁게 보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활동입니다. 학습자가 몸으로 하는 행동이든 말로 하는 행동이든 심지어 머릿속으로 하는 행동이든 사냥하는 학습자들의 행동을 유발시키는 것을 기획하고 실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효과가 좋아요. 그 다음에 공유입니다. 공유, 쉐어링, 집단지성이라고 하죠. 특히 사내강사들은 사내에 같은 일을 하고 있는 혹은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같은 조직 문화와 같은 업무 체계 안에서 일하고 있는 구성원들끼리 교육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직무의 관점에서 같은 내용이라 해도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어떤 것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지, 어떤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집단지성을 잘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도 공감, 둘째도 공감, 셋째도 공감. 사내 강사가 내가 해봤으니까 알아 이런 식으로 상황을 빨리 판단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최대한 학습자들에 대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질문 기법에 이야기했지만 엉뚱한 질문을 한다고 했을 때 그건 아니고요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질문 해주셨네요. 이런 식으로 공감해 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의 분위기, 이제 에너지 레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에너지 레벨을 떨어지지 않는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강사의 기본 개념과 센스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교수기법 기억나시나요? 강의식 교수기법, 질문법, 사례연구법, 토의식 교수기법 앞에 영상에 있는데 여기서 설명 안 하고요. 이 기법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강의기법입니다. 슬라이드를 통해서 하는 경우는 슬라이드를 보여주고 강사가 딱 봅니다. 그러면 강사가 시선을 돌리면 학습자들도 똑같이 그 시선을 따라서 봐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 시선은 화면 중심이면 절대로 안 돼요. 교육생에게 머무는 시간이 80%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스크린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강사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학습자들은 여기 있고 여기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슬라이드를 보려고 이쪽을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뒤돌아서 볼 수도 있겠죠. 각도가 거의. 그러면 학습자들은 앞에 사람이 없으면 주의 집중이 많이 흐트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슬라이드 내용을 많이 보면서 설명이 된다 라고 한다 치면 아예 옆에 붙어가지고 시선은 이쪽으로, 손만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신다거나 아니면 앞쪽 말고 최대한 옆에 붙어가지고 학습자들을 이런 식으로 보시면서 옆으로 살짝살짝 보시는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른손 잡이 같은 경우는 왼손 쓰는 게 불편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아예 이쪽에서 쓰셔서 지시봉이라든지 레이저 포인트를 쓰시기 편하게 이쪽에 서 있는 것을 권장합니다. 당연히 중요한 부분은 그 색깔이라든지 볼드체 이런 식으로 좀 포인트를 짚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포인트를 만약 이런 식으로 가리키면 안 돼요.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이렇게 한번 쓱 훑어주는 정도 읽기만 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시봉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이런 거 보이시나요? 이게 짜잔 하고 이렇게 늘어납니다. 생각보다 길게 늘어나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선 이렇게 가리키는 형태로 합니다. 주머니에 속 들어가고요. 안주머니에 들어가고 이렇게 합니다. 생각보다 귀엽죠? 그래서 이런 재미 요소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여러분들이 불안하시면 메모 카드라든지 출력물을 가지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PPT 슬라이드에다가 여기 위에다 헤드 메시지를 쓰잖아요. 이 헤드 메시지에다가
핵심적인 내용들을 미리 적어놓는 거예요. 그럼 내 업무에 대한 이야기고 핵심적인 내용이 위에 있고 그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근거라든지 참고 자료가 있으면 하나하나 대사를 외우듯이 하지 않아도 대부분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네,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자신감을 갖고 강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억 경향성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말하고 행동하기, 듣기, 읽기, 이 순서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잠깐 영상을 멈추고 생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스톱. 다 되셨으면 보겠습니다. 네, 듣기는 10%. 일방적인 강의만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면 슬라이드로 보여주는 겁니다. 근거나 사례 이런 것들을 중요한 키워드를 보여주고 어떻게 눈에 띄게 키포인트로 눈에 띄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강사님들이 가끔 얘기하시죠. 자, 홍길동 씨 앞에 계시는 거 한 줄씩 읽어보시겠어요? 예, 그 뒤에 분, 그 뒷줄 한번 읽어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읽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읽기, 보기, 듣기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거는 말하기. 생각해서 말하도록 하는 거. 단순하게 글자를 읽는 거 말고요. 내 생각으로 정리해서 말하는 거. 그 다음에 말하고 행동하기. 그래서 롤플레잉 같은 거 있죠. 그래서 롤플레잉 같은 게 교육을 받고 그 지식을 내가 머릿속에서 그려서 내가 실제로 내 행동을 하는 것들. 그래서 실제 직무랑 거의 비슷한 실습. 이런 것들이 2주 후에도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의하실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려해서 설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내는 것들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혹은 내가 강의했었던 것들을 들었을 때 재해석해서 나오거나 행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좋고요. 이 말로 하거나 행동하는 것들이 나 혼자 중얼중얼거리거나 내가 강사한테 1대1로 하는 것보다는 내가 같이 있는 조들, 보통 6명이죠. 한 조에 6명 혹은 뭐 2인 1조, 3인 1조 했을 때 이들이 집단지성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지식과 경험을 주고받으면서 결과물을 이끌어내고 이 결과물을 발표하는 과정에서도 상호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집단지성을 설계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발표를 하다 보면은 자기 발표를 잘하고 싶어서 남이 발표할 때 발표 준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얘기를 꼭 해주십시오. 네, 여러분들 이미 발표하는 내용들은 정해졌고요. 지금 앞으로 설명하시는 분들을 잘 듣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한다거나 인사이트를 얻어가시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발표 잘해봤자 제가 뭐 드리는 건 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다른 조나 다른 팀에서 발표하는 걸 들어보시고 저 팀은 저렇게 일을 하고 저 팀은 저런 걸 고려하는구나 라고선 관점을 배워가시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발표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발표 준비는 이제 그만하시고 준비 다 끝난 거예요. 이미 끝난 거니까 자, 지금부터 발표하시는 분들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라고선 얘기해서 집단지성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잘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강의 스킬에 대한 부분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질문 스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